우리를 늙게 하는 노화의 진짜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산화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당화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화의 원인인 산화와 당화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 노화를 진행시키는 가장 나쁜 음식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노화를 늦추기 위한 6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사가 알려주는 최강의 식사법,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사는 100년 식사. 이 책의 저자 마키타 젠지는 일본의 저명한 당뇨병 전문의입니다. 홋카이도 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하고 뉴욕 록펠러 대학교에서 당뇨병 합병증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에이지를 5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저자는 몸의 노화는 어떤 공통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30년간 연구해오면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노화는 당화가 일으키는 에이지, 즉 체종 당화 산물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말하는 노화의 근본 원인인 산화와 당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고요. 당화가 일으키는 에이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늙기 시작합니다. 몸을 늙게 만드는 것이라고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노화를 질병으로 보고 연구하는 항노화의학에서 지금까지 주목해온 것은 산화였습니다. 사과의 껍질을 벗겨서 놓으면 표면이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 이유는 사과의 표면이 산소와 만나 산화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산소가 들어오는 일이 우리 몸에서도 일어나는데요. 산화하는 과정에서 세포에 손상을 입히는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산소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받아들인 산소 중에 2에서 3% 정도는 활성산소가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 몸은 노화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 원인인 당화는 산화 이상으로 문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화는 몸이 탄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팬케이크를 프라이팬에 노릇노릇 구우면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하지만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것이 반드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당화이며 우리 몸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산화는 몸이 녹쓰는 상태를 말하고 당화는 몸이 탄 상태를 말합니다. 당화는 단백질이나 지질이 포도당과 결합함으로써 품질과 성능이 떨어지는 반응을 말합니다. 단백질이나 지질이 포도당과 결합하면 AG라는 나쁜 물질이 생기는데요. AG를 일명 당독소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AG는 몸속에 점점 쌓이면서 온갖 질병을 촉진하고 노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노화의 최대 원인은 산화뿐만 아니라 당화에 의해 생기는 AG이고 이것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화에 의해 생기고 노화에 깊이 관여된 물질인 AG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AG라는 이름은 영어명으로 Advanced Glycation and Products에서 머리 글자를 딴 것으로 우리말로는 좀 어렵지만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합니다. 당독소라고도 불리고 있고요. 포도당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생성되는 물질의 최종 반응물입니다. 특히 고열을 가하면 AG는 대량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최종이라는 말부터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듯이 한번 생성된 AG가 원래 단백질과 포도당으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고 활성산소를 능가하는 노화의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화가 진행돼 쌓이는 AG는 어디서 생성되는 걸까요? 매일 조금씩 몸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만 실은 음식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품에 함유된 AG 중 10% 정도 소화 과정에서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남습니다. 소화되지 않았던 AG는 장에서 흡수되어 몸 전체에 축적됩니다. AG의 양은 식재료에 함유된 양뿐만 아니라 조리 방법이나 먹는 방법에 따라 변화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 늙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G 양이 많은 음식 말입니다. 미국 영양협회에서 AG 함유량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AG 함유량이 가장 높은 음식이자 나쁜 음식 5가지입니다. 식품의 무게는 일회당 먹는 평균적인 양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침이나 브런치에 간편하게 먹는 프랑크푸르트 소세지와 베이컨은 실제로 많은 양의 AG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생고기보다 가공되어 보존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먹기도 전에 이미 에이지향이 많은 것이고요. 게다가 소세지와 베이컨을 구워서 에이지향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지향은 KU라는 단위로 표시하는데 섭취 가능한 하루의 에이지향은 7000 KU입니다. 그런데 구운 프랑크푸르트 소세지는 1만 143 KU, 구운 베이컨은 1만 1000 KU입니다. 1일치 권장량을 가볍게 초과하는 양입니다. 오전에 가볍게 먹는 음식치고는 에이지 폭탄을 투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바베큐 파티에서 프랑크푸르트 소세지 역시 같이 굽는데 그렇게 통째로 구워진 것에 아예 눈을 돌리지 말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아침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토스트, 계란 프라이, 구운 베이컨, 커피라는 흔한 아침 식단의 에이지양을 계산해보면 토스트는 32KU, 계란 프라이는 1237, 구운 베이컨은 1만 1000KU, 커피가 19KU로 이들을 총 합치면 1만 2288KU입니다. 단 한 끼에 하루 상한인 7000KU를 크게 넘습니다. 기름에 굽지 않는 노릇노릇하게 굽지 말 것 등 고민해서 지금의 식생활을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스트를 보시면 소세지와 베이컨 외에 비프스테이크, 바베큐 치킨, 닭다리 껍질 총 5가지인데요. 대부분 구워서 조리를 한 음식입니다. 실제로 조리법에 따라 에이지양의 차이가 나는데요. 닭다리를 삶으면 날 것의 약 1.5배, 구우면 약 7.5배, 튀기면 10배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조리법으로 데치거나 찌거나 조림 등 물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물을 사용해서 조리하면 아무리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도 섭씨 100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름과 함께 먹는 것이 몸에 좋은 식재료도 있지만 이 경우는 기름으로 굽거나 볶거나 하지 않고 날 것에 가까운 상태에서 물을 사용해 가열한 다음 기름을 두르거나 버무려 먹을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평소 먹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당뇨병 전문의 마키타 젠지 박사는 이 책에서 젊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섭취해야 할 음식 30가지와 늙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지키는 10가지 규칙을 3장과 4장에서 각각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중 중요한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고기는 불고기가 아닌 샤브샤브를 선택한다. 소고기의 가장 큰 특징은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하고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성분들은 제대로 섭취하려면 등심이나 앞다리살 등의 부위를 샤브샤브 등으로 살짝 익혀서 먹으라고 합니다. 고온에서 조리하거나 달콤한 맛을 내는 소스는 에이지를 늘리기 때문에 스테이크나 불고기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돼지고기 역시 충분히 익혀 먹는 게 중요하지만 물에 삶는 방식인 수육으로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 에이지양을 감소시켜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음식인 베이컨이나 햄 등의 가공식품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에이지가 많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고요. 둘째, 밥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하고 채소를 듬뿍 먹는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살이 찌는 것은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 탓입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혈액 중에 포도당이 늘어나서 혈당치가 오릅니다. 이때 췌장에서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되어 간, 장, 근육에 포도당이 침투됩니다. 더 이상 축적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지방세포의 중성지방이라는 형태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살이 찌는 메커니즘입니다. 따라서 밥을 너무 많이 먹지 않고 에이지가 몸 여기저기 축적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시금치, 브로콜리, 버섯류 등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름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한다.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는 오해 때문에 지방의 섭취를 꺼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40세가 넘으면 양질의 기름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미용과 건강에 관련해서는 만능인 선수로서 일컬어지는 것이 바로 올리브유인데요. 올리브유 가운데 항심장병 물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효과도 좋은 것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맛이 담백하고 깔끔하며 열을 가하지 않고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일반 식용유처럼 씨앗에서 기름을 추출하는 것과 달리 올리브유는 과육을 짜서 얻습니다. 따라서 올리브유는 올리브 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성분인 올레인산이나 폴리페놀은 항산화, 항염증,
나쁜 콜레스테롤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또한 장애작용을 활발히 해주므로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당화와 산화를 억제하는 레드와인 또는 화이트와인을 즐긴다. 저자인 마키타 젠지 박사가 반드시 섭취해야 할 음식에서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것이 바로 와인입니다. 고대 그리스 최고의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부인병 등의 치료에 와인을 마시게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와인에 함유된 카테킨, 폴리페놀의 효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특히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은 암을 예방하고 암의 전이를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와인을 어떻게 마셔야 좋을까요? 소량이지만 당질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인공적인 단맛이 있는 것보다 떫은 맛이 느껴지는 와인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두 잔의 적당한 양만 마시고 같은 양의 물과 함께 마시면 다음날 알코올이 몸에 남아있지 않고 안티에이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효과와 가격은 관계가 없으므로 싼 와인이어도 괜찮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와인이 좋다고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피하고 적절하게 마셨을 때 최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항에이지 작용이 있는 비타민 B군,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매일 섭취한다. 우리가 음식물로 섭취하기에 부족한 영양 성분은 보충제를 통해 섭취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몸에 효과적인 성분을 간편하고 효율성 있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타민 B, C, E와 은행잎, DHA, EPA의 오메가3 성분을 매일 섭취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외선 영향으로 에이지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비 오는 날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자외선이 에이지를 대량으로 만들어낸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대 여성의 일례지만 햇빛을 받을 기회가 많은 얼굴과 기회가 적은 배, 가슴 등에서는 진피에 포함되는 에이지의 양이 22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외선에 관해서는 어쨌든 햇빛을 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햇빛이 들어오면 백내장의 원인이 된다고 하지만 모자를 쓰면 20%,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선글라스를 끼면 90% 정도 들어오는 양을 줄여줍니다. 자외선 차단은 더운 여름뿐 아니라 연중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비 오는 날도 맑은 날에 30%, 흐린 날에는 약 60%의 자외선이 지상에 도달합니다. 가을이나 겨울에도 자외선의 양은 줄어들지만 자외선은 내리쬐고 있기 때문에 1년 365일 신경 써야 한다고 합니다.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사는 100년 식사. 이 책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신경 써야 할까, 이와 같은 질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인 마키타 젠지는 자신있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몇 살인지 중요하지 않다. 오늘부터 당신이 달라진다면 당신의 신체 역시 달라질 것이다. 이 책은 반드시 당신의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